남편은 퇴직 직후 치매에 걸려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아내는 밤낮으로 남편을 돌보며 세월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 사이 아들은 결혼을 하였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손발을 맞추고 있었다. 딸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집으로 달려와 엄마와 함께 간병을 도왔다. 새 손주가 태어나며 집안에는 다시 웃음이 피어올랐다. 아이들의 재롱은 할아버지의 잊혀진 기억 사이에 작은 빛이 되었고 지친 가족들의 마음에도 쉼이 되었다. 20년이 흐르는 동안 이 집은 병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으로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퇴직 직후 치매에 걸린 남편 한 가정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내는 굽은 허리로 남편 곁을 지켰다. 아들은 병원과 살림을 챙겼고 딸은 직장과 간병을 오가며 엄마와 함께였다. 시간이 흐르며 아들은 결혼을 했고 새로운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왔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존경하며 시누이와도 다정하게 지냈다. 손주 셋이 태어나며 집안에는 다시 웃음이 자랐다. 아이들의 재롱은 지친 일상 속에서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기억은 잊었지만 손주 얼굴만 보면 미소를 지었다. 간병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가족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었다. 이 집의 20년은 눈물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역사였다. 안녕하세요. 노을빛 인생극장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을 전할 힘이 생길 것입니다. 남편은 퇴직식에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밝게 웃고 있었다. 그는 이제 평온한 노후가 시작될 것이라 기대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이제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자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며칠 후 남편이 약속을 잊기 시작했다.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고 남편은 아내의 이름을 순간적으로 기억하지 못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라고 말했다. 가족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고 아내는 눈물이 고인 채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중얼거렸다. 딸은 엄마 우리가 같이 도울게라고 말하며 그리고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말했다.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 퇴직 후 꿈꾸었던 평온한 삶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집에 돌아온 아내는 남편의 옷을 정리하며 눈물을 훔쳤다. 식탁 위에는 함께 여행하자며 적어두었던 계획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내는 종이를 바라보다 결국 흐느꼈으며 아들은 부모 앞에서 침묵만 지켰다. 딸은 아버지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날 밤 가족은 한자리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다. 앞으로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방안은 무겁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으로 정적이 흘렀다. 아들은 내가 아버지 모시고 병원 자주 갈게. 딸은 엄마, 저도 주말마다 내려올게요 라고 말했다.
며느리는 아직 이 집에 들어오기 전이었지만 가족은 이미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날 밤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남편은 잠결에 아내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것은 희미했지만 분명한 사랑의 기억이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당신,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창밖에는 달빛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 집의 긴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눈물과 결심으로 새겨진 첫날이었다. 진단 이후 아내는 남편을 위해 집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식탁 위에 흩어진 약봉지가 늘어났다. 거실에는 간병 용품이 하나 둘 들어섰다. 아내는 작은 방을 치우며 남편의 생활 공간으로 꾸몄다. 벽에는 방음제를 덧붙였고 혹시나 큰 소리를 지르거나 혼자 나갈까 대비한 것이다. 문에는 결국 자물쇠까지 달았다. 아내의 손은 떨렸지만 남편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남편은 여기가 왜 이렇게 변했지? 라며 멍한 눈으로 방을 둘러봤다. 아내는 애써 웃으며 당신만의 방이야. 편히 쉬어라고 말했다. 그 말 뒤에 눈물이 맺혔고 아들은 방을 고치며 땀을 뻘뻘 흘렸다. 엄마, 이 정도면 안전할 거예요. 딸은 약 봉투에 이름과 시간을 하나하나 적었다. 이제 헷갈리지 않게 시간 맞춰드리면 돼.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모여 남편의 방을 바라보았다. 그 방은 보호이자 동시에 울타리였고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했다. 남편은 순간 아내를 못 알아보고 당신 누구지? 라고 물었다.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곧 미소 지으며 난 당신 아내예요. 옆에 늘 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 밤 아내는 방 앞에서 등을 기대고 잠들었다. 혹시나 남편이 나올까 두려운 한숨도 놓지 못했다. 새벽녘 남편은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줘라고 중얼거렸다. 아내는 가슴이 무너졌지만 괜찮아. 곧 아침이야 하고 달랬다. 아들은 옆에서 어머니 어깨를 토닥였다. 딸은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엄마 힘내라고 말하였다. 며느리는 따뜻한 차를 끓여 방 앞에 놓았다. 아직 집에 완전히 들어오기 전이었지만 벌써 가족의 한 부분이 되고 있었다. 남편은 잠시 진정된 듯 조용히 앉아 있었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다짐했다. 끝까지 함께 가겠다. 집안에는 무겁지만 단단한 결의가 흘렀다.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아내는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이불을 걷어차고 누워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그의 몸을 일으켜 세워 옷을 갈아입혔다. 굽은 허리가 다시 한번 숙여졌다. 가만히 계세요, 여보. 그러나 남편은 불안한 눈빛으로 아내의 손을 뿌리쳤다. 아내는 순간 눈물이 맺혔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다. 괜찮아요. 내가 다 도와줄게요. 거실에서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무겁게 숨을 고르며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저예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남편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엄마, 제가 오늘은 씻겨드릴게요라며 팔을 걷어붙였다. 아내는 안도의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딸이 퇴근 후 집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주방으로 향했다. 엄마, 저녁은 제가 할게요. 아내는 너도 피곤할 텐데라고 말했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혼자 다 하면 안 돼요. 주방에는 국 끓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냄새가 퍼졌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멍한 눈빛으로 TV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 들린 리모컨을 자꾸만 뒤집었다. 딸은 아버지를 향해 다가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빠, 저예요. 기억나세요? 남편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보다가 갑자기 웃으며 딸을 빤히 쳐다보았다. 아내와 아들은 그 웃음을 보며 울컥했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고 남편은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아내가 대신 밥을 떠주었으며 딸은 반찬을 잘게 잘라 아버지 앞에 놓았다. 아들은 밥을 먹는 아버지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평범한 가족의 저녁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내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딸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엄마, 우리 같이 해요. 혼자 아니에요. 몇 해가 흐른 뒤 아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향해 이 집안 상황을 다 알면서도 괜찮다고 할까? 아들은 단호하게 그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함께 하겠대요. 결혼식 날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렸고 신부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님, 제가 함께 할게요. 치매로 인해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아버지는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아내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올리며 어머니, 저도 가족이에요라고 속삭였다. 그 말에 아내는 손을 꼭 잡아주었다. 결혼 후 며느리는 자연스레 시댁의 일원이 되었다. 새댁의 미소가 집안에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었으며 며느리 덕분에 마음이 뭉클하였다. 첫날 저녁 며느리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제가 국 끓여 볼게요. 아내는 놀라며 너 힘들 텐데 했지만 며느리는 웃었다. 저도 이제 가족이잖아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은 오랜만에 활기찬 웃음을 나눴다. 아버지는 식탁 위에 반찬을 보고 잠시 멈췄다. 며느리가 직접 만든 나물 반찬을 맛보던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맛있다라는 짧은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모두가 숨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눈물이 터졌다. 아들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딸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라고 답했다. 그날 밤 아내는 며느리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속삭였다. 내가 와줘서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는 따뜻하게 웃었다. 저도 배울 게 많아요, 어머니. 방 안에서는 아버지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문 앞에 걸린 자물쇠는 여전히 있었지만 가족의 마음은 조금 더 밝아졌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방을 찾았다. 아버님, 좋은 아침이에요. 아버지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지만 잠시 며느리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시간이 흘러 며느리의 배가 불러왔으며 가족은 다 같이 웃으며
아기를 기다렸다. 아내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내가 이 집에 빛을 주는구나라고 속삭였다.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아기도 빨리 보고 싶네요라고 말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가족 모두가 긴장하며 숨지기고 며느리의 출산을 기다렸다. 병원 대기실에서 아들은 초조하게 서성거렸으며 아내는 손에 묵주를 쥐고 조용히 기도했다. 딸은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울렸다.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렸고 아들은 아이를 품에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버지, 우리 집에 새로운 가족이 왔어요. 아내는 손을 떨며 아기를 받아들었다. 작고 귀여운 천사구나.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는 상황을 다 알지 못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에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잠시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희미한 행복이 번졌다. 손주는 가족의 가슴을 다시 뛰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아내는 아기를 안고 흔들 의자에 앉았다. 아기는 작은 손으로 아내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아기를 바라보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딸은 아기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아빠, 손주예요. 아빠의 피가 이어진 아기예요. 예쁘죠? 아버지는 순간 아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었다. 며느리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우리 모두 함께 할게요.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아내와 아기를 번갈아 보았다. 저녁 무렵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으며 집안은 행복이 넘쳤다. 그러나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아내는 중얼거렸다. 이 집은 다시 살아났다. 벽에 걸린 달력이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순간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첫 손주가 태어난 지 몇 해가 지나 둘째가 찾아왔다. 병원에서 아들은 다시 긴장한 얼굴로 복도를 서성거렸다. 며느리는 땀에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안아 보였다. 가족 모두의 눈이 다시 눈물로 젖었다. 아내는 둘째 손주를 품에 안고 이 집안에 또 한 번 축복이 내렸구나라고 말했다. 손주 둘은 집안을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니며 활기를 불어넣었다. 아버지는 그 소리에 놀라며 방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고 달려들자 순간적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오래간만에 본 진짜 미소였다. 딸은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훔쳤다. 아빠가 이렇게 웃으신 게 얼마만이야.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시어머니 옆에서 함께 간병을 도왔다. 세월이 흘러 셋째 손주까지 태어났다. 집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거실 장난감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평화로웠다. 아내는 굽은 허리로 장난감을 하나하나 치우며 미소 지었다. 아이들이 있어 내가 버틴다. 아버지는 새 손주를 바라보며 잊었던 표정들을 조금씩 되찾았다. 그는 가끔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민수야, 지영아. 정확하지 않았지만 가족 모두에게 기적 같아 모두 행복의 미소를 지었다. 아들은 아이 셋을 무릎에 앉히고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 손주들이 아버지 곁에 있어요. 아버지는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눈가에 눈물을 맺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행복하세요. 딸은 주말마다 내려와 아이들과 놀아주었다. 집안은 더 이상 침묵이 아닌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아내의 몸은 점점 지쳐갔다. 머리는 하얗게 변했고 허리는 더욱 굽어졌지만 가족이 함께 해줘 많은 위안이 되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힘을 내려고 마음을 가져본다. 이 아이들이 우리를 살리고 있어. 저녁 식탁에 앉은 손주들이 제잘거렸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다 멈추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잊었던 웃음을 또다시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이 집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빛이었다. 세월은 어느덧 20년 가까이 흘렀다. 아내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허리는 점점 더 굽어 걸음마저 느려졌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남편을 돌보고 있었다. 새벽마다 알람 소리에 깨어 남편의 간병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여보, 약 먹을 시간이야. 남편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아내는 그의 손에 약을 쥐어주며 눈을 마주치며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딸은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도 같이 할게요. 딸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집으로 내려와 있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시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아버지는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소리에 반응하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아내는 그 미소 하나에 하루의 힘을 얻는 모습이었다. 거울 속 아내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요양사는 매일 4시간씩 찾아와 도움을 주었다. 아내는 요양사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덕분에 제가 버팁니다. 하지만 요양사가 돌아간 후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굽은 허리를 부여잡고 잠시 주저앉았다. 눈물이 맺혔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금세 닦았다. 손주들이 달려와 할머니 하고 안겼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끌어안았고 딸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울컥했다. 엄마는 늘 웃고 계셔. 며느리는 시어머니 곁에서 설거지를 하며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더 도울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내가 있어, 내가 든든하다라고 말했다. 밤이 되면 아내는 여전히 남편의 방 앞에서 앉아 있었다. 창밖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을 물들였고 남편은 문틈 너머로 중얼거렸다. 고마워 항상 곁에 있어줘서. 아내는 그 한마디에 눈물을 터뜨리며 미소 지었다. 어느 저녁 집안은 평소처럼 분주했고 손주들은 거실에서 웃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했고 딸은 어머니 옆에서 약을 챙겼다. 아버지는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저녁 드실 시간이야. 평소와 다르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맞지? 내 아내. 아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다. 여보, 날 기억하는 거야?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달려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빠. 저예요. 아빠 딸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남편은 딸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다. 우리 막내딸. 딸은 오열하며 아버지 품에 안겼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예요. 남편은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다. 우리 든든한 아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손주들은 순진하게 할아버지 하고 외쳤다. 남편은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손주들. 아내는 남편 곁에서 흐느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이렇게라도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남편은 힘겹게 미소 지었다. 20년 동안 고생 많았어.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기억이 순간 돌아온 것이 너무 고마웠다. 그 순간 집안은 눈물 속에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아버지의 기억은 곧 희미해졌지만 그 순간은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남았다. 그것은 20년을 버틴 가족에게 내려진 기적 같은 선물이었다. 기적 같은 순간이 지나가고 아버지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가족들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모두는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기로 했다. 아내는 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고마워, 여보라고 속삭였다. 딸은 눈물을 닦으며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가 분명히 엄마를 기억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마음속엔 우리가 여전히 있네요라고 했다. 며느리는 두 손을 모으며 저도 이 집안의 일부임을 느꼈어요라고 말했다. 손주들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곁에서 놀았다. 그 모습이 오히려 집안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또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하나가 모두의 가슴을 적셨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창밖 노을을 바라봤다. 굽은 허리와 흰 머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엔 평온이 번졌다. 딸은 주방으로 와 엄마를 안았다. 엄마는 제 삶의 영웅이에요. 아내는 놀라며 웃었다. 내가 무슨 영웅이냐. 그냥 아내일 뿐이지. 아들은 아버지 곁에 앉아 담담히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며느리는 시누이와 함께 저녁상을 차리며 화기애애하게 웃었다. 우리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손주들은 식탁 아래에서 장난을 치며 까르르 웃었다. 아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집은 여전히 살아있구나. 저녁 시간이 되자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했지만 가족들이 도왔다. 아들은 반찬을 잘라주었고 딸은 국을 떠주었으며 가족들은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챙기면서도 시아버지 옆을 살폈다. 가족 모두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 아버지는 식탁을 둘러보다 갑자기 말했다. 고마워.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모두에게 울림을 주었다. 식탁 위에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의 눈물이었다. 이 집은 병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세대가 이어주는 사랑으로 살아 있었다. 달력은 어느덧 20장의 해를 넘겼다. 아내의 머리는 눈처럼 휘어졌다. 허리는 깊이 굽어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곱고 단단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치매 속에 있었지만 가족의 곁에서 평온히 지냈다. 손주 셋은 이제 자라 훌쩍 커 있었다.
그들은 방 안에 들어와 할아버지를 안아주며 할아버지를 즐겁게 해주었다. 아버지는 그 품에 안기며 흐릿한 미소를 지었고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아들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아버지, 엄마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딸은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는 제 평생의 자랑이에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더 많이 도울게요. 쉬세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내 인생은 고단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구나.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숟가락을 혼자 들지 못했다. 손주가 조심스레 국을 떠들이며 웃었다. 할아버지, 제가 해드릴게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내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여보, 우리가 끝까지 함께했네요. 식탁 위에 모두의 눈물이 섞였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사랑이었다. 방 안가득 따뜻한 기운이 번졌다. 아내는 창문을 열어 노을빛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하늘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굽은 허리, 흰 머리 그러나 눈빛은 평온했다. 20년 치매 남편 간병. 참 길었지만 사랑이 날 버티게 했구나.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웃고 있었다. 아버지는 흐릿한 눈빛으로 가족들이 웃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20년의 시간은 고통이 아닌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굽은 허리와 흰 머리에도 아내는 끝까지 20년간 집에서 치매 남편 곁을 가족과 함께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족의 사랑으로 치매 남편을 지켜갈 것입니다. 비록 오랜 세월 치매에 걸려 모든 기억이 사라졌지만 가족의 사랑 속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은 가족의 큰 희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실화의 가족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과 교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을빛 인생극장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은 기억을 지우지만 가족의 사랑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 가족의 사랑의 힘입니다.